네, 반갑습니다. 9월 14일 토요일입니다. 드디어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시고요. 자, 이번 연휴의 첫 번째 종목 진단이고요. 네, 마지막 종목 진단입니다. 내일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리마스터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종목 진단은 연휴 동안에 이번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거래량 특징 종목에서 의리기술, 보성파워텍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 테마 특징 종목은 고려아연과 하이브, 그리고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와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들이 좀 많이 가는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차트 먼저 볼게요. 우리기술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우리기술, 네, 니네 기술 아니고 우리기술, 네. 우리기술은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있었죠. 네, 지난번에 한번 진단해드렸던 것 같은 기억도 좀 있고, 차트가 비슷한 건가요? 자, 반등이 좀 세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움직이는 모습인데, 자, 원전 때문이죠. 원전 관련한 내용인데,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이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허가했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사업 제어 시스템 독점 공급자, 바로 우리기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아마 상승 부분들은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원전 관련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죠. 네, 규모가 크기도 하고 시간도 길게 걸리긴 합니다만은 단위가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 원전을 통해서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원전 수출이라든지 또는 뭐 지금 이거 외에도 또 다른 걸 또 건설할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동안은 이제 탈원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왔었던 부분이었지만 계속 정지가 돼서 계속 안 좋았었죠. 그동안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주가가 조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빛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죠. 이렇게 되면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증가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긴 터널의 늪을 벗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사실 다 올랐어요. 우리기술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 말씀드린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전 KPS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원자력 테마 같은 경우는 일단 뭔가 이제 화끈하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은 예전에 MB정부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기대감을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때가 2010년이었던가요? 네. 그때 이제 화끈하게 올랐던 부분이 좀 있었고 2018년도에부터 한번 올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도, 2021년도 이렇게 한 번씩 올랐었는데 지금은 이 벽에 조금 갇혀있는 모습이죠. 네. 벽에 조금 갇혀있는 모습이에요. 3,000원에서 3,500원. 요 정도 사이대에서 약간 눌리는 형태가 좀 있습니다. 매물대는 일단 3,000원대에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현재 월봉이나 주봉상에서 보시면 이제 뭔가 움직임을 조금씩 바꿔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긴 터널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들은 단기적 패턴을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길게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월급 종목 가지고 있는 한전 KPS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 흐름이 전환되면서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대응하시기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매물대만 통과만 잘 해준다면 괜찮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물대는 지금 현재 2,400원, 2,500원 정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구간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테마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2,000원대 지지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매수 포인트는 2,000원까지 내려오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가격대가 한 2,250원? 네.
싸게 사면 한 2,200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갑자기 이제 뭐 원전 관련한 부분들이 식어버리거나 뭐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요, 주가 상승률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조금 싸게 사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가면서 진행돼 버린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쫓아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같은 내용이지만 보성파워텍도 같이 봅니다. 네, 보성파워텍 역시도 원전 관련 주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네, 이게 목요일 날은 상한가,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4.19 상승했는데 마찬가지죠. 매물대가 도착을 했어요. 단기적 상승이 나온 종목군들은 한 번씩 팔아먹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단기적 매물대에 도착하게 되면 아까 전에 보셨던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팔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네, 매도를 한번 칠 수 있겠죠. 이놈이 2010년도에 아주 큰 상승을 한번 있었죠. 그래서 이게 여기 밑에서부터 그냥 뭐 상한가 행진을 그때 많이 해서 급등이 한번 있었던, 네, 2014년도도 그랬고요. 2010년도에 크게 상승했었던 요 쭉쭉쭉쭉 올라갔었던 요거죠. 1,500원짜리가 뭐 7,000원대 넘어가고 막 난리가 났었던 그런 배경들입니다. 원자력 관련 얘기가 나올 때는 보성파워텍 빼놓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뭐 대봉LS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우리기술 뭐 그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아무튼 뭐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 포인트이긴 한데 현재 원전 관련한 이슈들은 긍정적이긴 합니다. 긍정적이긴 한데 현재 이 부분은 예전에 뭐랄까 철골 관련한 네, 그런 계약 체결 관련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은 약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네,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같은 테마에 엮여 있긴 합니다만 강도가 조금 약한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단기적으로는 4,000원 정도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4,000원대 한번 막힐 수 있고요. 뭐 강력하게 밀고 들어가서 뭐 원전은 뭐 어떻게 막 한다. 이미 뉴스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슈를 받으려면 중장기적으로 끌고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단기 상승에 대한 차익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000원 정도 맥시멈 리미트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저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정 들어오면 그냥 뭐 그런저런히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한 섹터 쪽에서는 추가 상승이 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유지 잘 하셔도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이용하면 좋겠죠. 매물대에서 나오는 조정을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 3,200원, 300원 그 정도 라인대 지지선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인대로 포지션 좀 보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5일선, 21선이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게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위쪽으로 튀고 올라가는 모습까지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아마 한 3,200원 전후로 해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즉 조정이 나오면 그 정도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그 포인트를 생각하셔가지고 차익 실현한 이후에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팔고 떠날 것인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내용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적자가 나온다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고 뭐 이제 그 원전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재료도 조금 약한 편이긴 합니다만 전통적인 테마주였다는 부분 또 한번 밀고 올라갈 때 힘이 아주 세다는 부분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한 그런 섹터의 부분들은요, 정책이 일단 시행이 되면 또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진행이 되게 되면 일단은 뭐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니까 단기적으로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매수는 조금 껄끄럽고요. 단기적 그런 저항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나빠 보이지 않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고려아연 볼게요. 고려아연. 이거는 66만원, 네, 66만원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보면 이제 영풍하고 같이 묶여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MBK 파트너스 영풍이 공개 매수 기간 중에서 매입을 한다. 뭐, 이렇게 뭐 등등등 여기까지 있었는데, 경영권 분쟁이에요. 네. 고려아연이 자기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적 공세까지 나왔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인데, 이 상황에서 MBK 파트너스하고 영풍이 2조 원대를 투입해서 공개 매수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도 같이 붙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공개 매수는 지금 66만원이죠. 66만원. 지금 MBK 파트너스하고 영풍이 제시한 가격이 66만원이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공개 매수, 예전에 SM에서 보셨죠? 서로 간에 경영권 분쟁이 붙어가지고 싸움이 붙게 되면, 내가 더 높게 사버리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분이 더 많은 쪽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되면은 주가가 계속 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66만원이라는 어떤 특정한 포인트가 있지만 이 66만원을 넘어서는 공개 매수가 나타나게 되면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이렇게 끝나버린다라고 한다면 뭐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근데 고려아연 쪽에서는 지금 적대적 M&A다 해가지고 지금 아주 큰 대비를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적대적 M&A는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개매수 가격이 정해져서 66만원에 딱 고정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고려아연이 방어를 하고자 한다면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따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매수하고 나서 뭐 변화가 좀 생긴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66만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공개매수 가격이 있기 때문에 66만원대에서 거의 횡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횡보에 대한 흐름들은 이 고려아연이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대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할 것인가, 그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이제 고려아연이 방어를 하려면 매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따라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제 뭐 적대적 M&A를 통해서 영풍이 고려아연을 품는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뭐 그 영풍 입장에서도 대박이 터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풍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였죠, 아마? 네, 상한가 들어가죠. 네. 야, 근데 이게 가능한 건가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네. 그럴 수 있나? 네, 영풍 지금 시총이 1조가 안 돼요. 근데 고려아연은 지금 13조짜리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해서 뭐 좋게 해서 뭐 하면 MBK랑 붙었으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네, 아무튼 뭐 적대적 M&A가 붙어서 이렇게 큰 종목, 잘 움직이지 않는 종목인데 이렇게까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자, 현재로서는 대응 포인트는 그냥 홀딩이긴 한데, 이게 좀 지켜보시다가요, 공개 매수 기간이 언제인가요? 다음 달 4일까지네요. 네. 다음 달 4일. 그러면은 10월 4일까지니까 그때까지 66만원 아래로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보고 있다가 더 올라가면 그냥 유지하시는 거고, 우리가 공개 매수할 때 이거 진행하게 되면은 뭐 양도소득세 이런 거 내야 되니까요. 그냥 시장에서 파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다가요. 9월 말 정도까지 보시다가 적당히 이제 뭐 이대로 끝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팔아버리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그 다음에 하이브 볼까요? 네, 하이브는 또 잡음이 많습니다. 네. 그 민희진 대표의 해임 나오면서 이제 뉴진스가 최후 통첩을 해버렸잖아요. 네. 근데, 최후 통첩을 해버렸는데, 하이브는 법대로 처리하겠다. 절차대로 가겠다. 이렇게 되면은, 뉴진스를 이제, 전속계약에서 해지를 시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하이브가 지금 계속 잡으면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그 방탄소년단요. 네, 방탄소년단의 그 음주 운전, 뭐 스쿠터였나요? 전동 스쿠터 운전하는 거 그거 걸렸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네요. 그죠? 뉴진스가 일단은 근데 하이브 놓기가 좀 아까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월드 투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그래도 그 기획력 있는 대형 기획사가 밀어주면 더 좋은데 이런 것들을 놓고 나가야 된다. 뭐 지금 이미 뭐 유명해졌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더 크려면 일단 하이브의 힘이 좀 필요하긴 한데 진짜 큰 결정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는 뉴진스를 그냥 잡고 가고 싶다라면 이쪽 부분은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되긴 할 것 같기는 한데, 하이브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이쪽 민희진 쪽 부분에서는 또 열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잡음이 있으면은요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엔터지 요즘에 안 좋은데요. 네, 잡음이 있으면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의 주가는 썩 좋지 않고요. 네, 제 생각에는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추이도 썩 좋지 않고 엔터주들 입장에서는 뭐 JYP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안 좋습니다.
좋습니다. 안 좋고 뭐 SM이나 뭐 다 지금 안 좋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엔터주의 추이가 별로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잡음이 나오게 되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으로 하이브를 봅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매도 의견, 매수 의견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넘어가 볼까요? 네.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때문에 올라간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왜냐면 2차 전지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기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물론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배터리 쪽이 그렇게 썩 상황이 좋지 않은 걸 감안하면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탄소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의 친환경 제품 이런 쪽 철강 같은 부분에서 어떤 기대감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치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에서 이제 그 신설 그런 전기로의 그런 착공도 돌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이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서는 이런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차 전지에 계속 시달렸는데 2차 전지가 없던 시절까지 가격이 왔어요. 30만원 정도면은 2차 전지에 의한 주가 상승이 없던 시절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원래 가치대로 다시 평가를 받지 않을까요? 생각됩니다. 다만 2차 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눌릴 때 똑같이 같이 눌리는 형태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체크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지지선은 일단 30만원 정도로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밀리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계속해서 누르는 입장이고 위에서 계속 눌리고 배터리가 더 안 좋아진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주가는 쉽게 올라가기 어렵겠죠. 바닥은 잡았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어려운 상황 그렇다면 남아있는 건 박스권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뭐 특별한 전략은 없습니다. 뭐 길게 보고 나는 매수하겠다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재미는 좀 없을 것 같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은 매도하기는 네 조금 아까운 구간일 것 같아요. 뭐 내릴 만한 건덕지는 별로 없죠. 내린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30만원까지 밀리면은, 네, 변동 보이 좀 클 것으로 생각되기는 합니다만, 35만원 정도 지지선 나오게 되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변수는 좀 있겠고 횡보가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홀딩 관점으로 네 포스코 홀딩 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홀딩하는 걸로 그렇게 넘어가시고 매수는 일단은 그냥 기대 수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크게 잃어버릴 것 같지는 않은데 매수해서 재미를 보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판단되니까요. 네, 매수는 뭐 꼭 하고 싶다면 하셔도 됩니다만 네, 그다지 권장하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다 생각되네요.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 JP모간 네,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얘네들 둘이 팔고 있는데 JP모간이 가장 많이 팔고 있어요. 예, JP모간의 리포트를 과거 리포트 살펴보시면 네, 불과 8월달이었을 거예요. 8월달에 뭐 삼성전자 더 간다 많이 간다 해서 목표 주가 높게 잡고 업황 너무 좋아요 HBM 죽여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리포트 좋게 썼다가 9월달 들어서면서 이상한 얘기 또 했죠. 근데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팔아먹고 있는데 금요일장에서 가장 많이 팔아먹은 게 JP모간이죠. 네, 이놈이 팔아먹으면서 네, 이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JP모간이 조금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 시점이 네, 하이닉스도 JP모간이 네, 같이 좀 팔았죠. 이제 여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하고 JP모간이 같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뭔가 짝짝꿍 하면서 지금 만드는 것 같은데 리포트가 지금 조금 이상한 거가 뭐냐면요. 지금 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형태이긴 한데 진짜로 반도체가 끝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자꾸 들게 됩니다. 저는 외국계 리포트라든지 외국계 데이터 분석 포인트 전부 다 봤어요. 실제로 이제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8월 달에 있었던 디램의 가격이 조금 하락 추세가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의 뭐 그렇게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 소폭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뭐 PC 수요라든지 핸드폰 수요라든지 이런 거 다 뭐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좋아.
그걸 통해서 뭐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 뭐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2분기보다도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지막지하게 좋아질 겁니다. 그거는 변할 수 없는 팩트고요. 지들이 예상했었던 것 부분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이다. 즉 뭐 13조 원 예상했는데 한 12조 원, 11조 원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은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에요. 반도체가 끝났다고 할 만큼의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자, 3분기는 그렇게 디램 가격이 조금 둔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4분기부터는 다시 회복이 된다. HBM에 대한 수요 매우 견조하고 업황은 좋다. 공급 부족에 시달린다. 그 다음에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2025년도에 실적이요. 2024년도에 50% 이상 증가한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2025년도에는 150만 원을 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실적이 50%나 증가한다. 그것도 언제부터요? 4분기부터 업황 개선을 통해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다.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분기에 지금 다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9월이잖아요. 9월인데 3분기 지금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3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3분기 실적이 지금 안 좋으니까 팔고 4분기에 다시 좋아진다. 뭐 하자는 걸까요?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 같으면 안 팔 것 같거든요. 네. 저라면 안 팔죠. 왜냐면 3분기에 조금 나갈 수 있죠. 나가야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주가가 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상승하면서 주가 하락하는 부분은 언제나 있을 수 있잖아요. 지난 4월에도 한참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막 그냥 또 75,000원 깨지고 뭐 이상해진다. 뭐 85,000원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다시 88,000원 신고가 나가고 또 떨어지고 뭐 이런 형태가 계속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번에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 떨어지는 모습이긴 한데 진짜로 겨울이 맞냐 이거죠. 진짜로 겨울이 맞냐. 잠깐의 부진인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뭐 환율이나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 믹싱을 하더라도 실적이 그렇게까지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의문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포트가 나쁘게 나온 이런 이야기들도 살펴보시면 4분기부터는 다 좋아진다. 그냥 3주 후가 4분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 아니겠는가, 그런 명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네, 뭐 젠스상이 얘기했던 것처럼 수요가 넘쳐난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나 HBM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완판이잖아요. 지금 물량이 없어요. 네, 2024년도 물량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향후 물량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얘기 나온 게 뭐였어요? TSMC 이외에 다른 기업에게도 AI 칩 제조 맡길 수가 있다. 삼성전자를 염두에 두고 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4세대 HBM 이제 그 4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단일 그 뭐라고 할까요? 칩에다가 이제 뭔가 구조물을 얹는 네, 그런 뭐 그 뭐라고 다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얹어 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또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단가도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만들고 TSMC가 그 다이를 제작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지 혼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있을 수 있겠죠. 자, 신제품 효과는 엔비디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고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죠? 실적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이 뛴 건 사실이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횡보 흐름을 보이거나 유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사상 최대 실적 얘기했는데 한 1, 2주 만에 다시 실적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나는 팩트만 보고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게 누구보다도 좀 꺼림칙스러워요. 네, 이거는 뭐 심증은 있는데 무증이 없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겠지만 외국인 매도가 계속 진행되는 이유가 과연 그것 때문일까? 네, 라는 생각이죠. 그 다음에 지금 물려있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것 때문에 손실을 감안하고 주식을 팔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뇌피셜로 한번 얘기해 드린다면 4분기부터 좋아진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실적은 50% 증가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음 분기부터 좋아진대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실적이 더 크게 증가할 거랍니다. 지금 4분기입니다. 이제 4분기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로 우리가 종합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황이 나빠지기 때문에 주식을 이만큼 팔아먹었다라는 것은 조금 신뢰도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에 대한 포지션이 물론 명절 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팔아먹었을 수도 있어요. 만기 이후에도 한 번 더 팔아먹었을 수도 있는데 이 수급이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누름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효과를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키 맞추기는 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삼성전자 지금 과매도죠. 저는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팔아라 라는 얘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팔 이유도 없고요. 저는 팔 생각이 없거든요. 반등하면 더 살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반등 포인트 지금 보시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주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계속 매수하지 마세요. 이것만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높은 데서 사지 마시고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사시더라도 한번 찔러보고 또 떨어지면 그냥 기다리세요. 계속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그럴 때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아 이제 올라가는구나 생각하면 그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더 싸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인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반드시 올라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수가 그냥 망가지는 거다. 나는 시장에 대한 전망이 없다. 시장은 그냥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삼성전자에 대한 뭐 나쁜 관점과 매도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이 더 올라갈 거다. 2800 간다. 3000 간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어쨌든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장이 올라갔는데 삼성전자가 내려간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 부분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급의 매도는 그동안 계속해서 와장창 쏟아졌기 때문에 이미 5조 원 넘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끝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수급에 대한 포인트들이 그렇게 생각은 들고 있지만 실제로 나와봐야 된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고요. 네, 이렇게 과매도 국면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과매도 시점에서 이제 이걸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 반등. 근데 그 반등도 급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진을 좀 빼겠죠. 네, 그런 부분만 좀 생각하세요. 왜냐면 충분히 매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테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은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뭐 디램 가격이나 이런 것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데이터 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3분기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만 보시고 3분기보다 4분기 더 좋은 것도 사실이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내려갈수록 우리는 더 매력적인 포인트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말씀드렸고요. 네, 매수 포인트는 이제 회복되면 올라가는 시점 보고 대응점을 가져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고 보유 관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요.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고려아연, 하이브, 삼성전자와 포스코홀딩스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일찍 올려드렸으니까 잘 들으시고 벌써 고향에 가신 분들 계시나요? 네, 고향 가셔서 네, 가족들과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네, 살 뚱뚱하게 쪄 오시지 마시고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배탈 나거나 그러지 마시고 네, 건강하게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말씀드렸듯이, 네, 내일부터는 리마스터 강의가 올라갑니다. 연휴 동안에는 리마스터 강의가 올라가니까 그 부분 시청하시면 되겠고요. 팟빵에서는, 네, 연휴 동안에, 네, 오늘 종목 진단 말고는 제공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네, 유튜브 성투사 검색하셔서 오셔가지고, 네, 리마스터 강의 또 시청하시고, 다른 영상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네, 행복하고 좋은, 네, 그런 기억만 많이 가지고 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